조금 전에 우리 박경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여기 한 두 번째 왔군요. 그죠? 전번에 작년이던가요? 예, 작년에 제가 그 여러 선생님들 뽑을 때 좋은 분들을 좀 뽑는 심사위원으로 한번 작년에 초청을 우리 권 선생님 계시고 할 때 받아왔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셨죠. 권 선생님하고 우리 구 선생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 뒤에 1년 한 반 만인가요? 그 사이에 세 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5분이 됐으니까, 교수님들이 많아지면은 우선 학생들 여러분들이 최고 이익을 보죠. 그죠? 최고 이익을 보고, 왜 그러냐면은 많은 한 분이 하게 되면은 지도하는데도 그 뭡니까? 더 많은 학생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은 그 학교도 커지고, 또한 여러분들도 질적으로도 더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이 건물과 함께 여러분 이 한양대 사이버대학이 더 발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뭡니까 우리 구혜영 선생님 그 전철역에서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우리 구 선생님은 맨날 고등학생 같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또 구 선생님 저보고 또 이야기가,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나이가 얼마 정도로 보입니까?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제가 꽤 나이가 좀 됐습니다. 뭐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국무총리를 한 그 이해찬 국무총리하고 친구거든요. 그래 보면은 저는 그 만나면 맨날 어린애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고 맨날 조 교수는 이름 또 성도 조 교수가 돼가지고 맨날 조 교수밖에 못하고 말이에요. 정 교수밖에 못하는데 맨날 조 교수답게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제 농담을 하죠. 그리고 또 정동영, 또 천정배, 다 대학교도 다 친구예요. 친구고. 그래서 요즘은 뭐 친구인데도 좀 그게 있죠. 그 이념도 조금 다르고 말이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친구로서 만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친구 만나고 또 있는데,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바깥에서 어떤 그 하게 되는 그 쓴소리들을 그래도 친구니까는 우리가 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안 들었으면 문제죠. 그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만은. 예, 뭐 이제 그 제가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현황과 전망인데, 아마 분야를 굳이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금 뭐 꼭 그 뭡니까 그 10대 마지막 10대 때 바로 대학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일반적인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는 사회적 경험 혹은 또 가정적 경험, 그래서 좀 나이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학생이라고 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늙은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안 그런 좋게 이야기하면 성숙한 학생이라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도 학문의 길을 계속 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볼 때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분야를 그래서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아마 진로와도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의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그 예측되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분야
어떤 분야에서 좀 더 새로운 확장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걸 했는데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김진숙 선생님한테 그 원고만 보내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 자신 참 이런 잘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부탁을 하는데요. 우선 그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가 유형이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가 좀 나눠보는 게 그 실천 영역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가 역할인데 왜 사회복지 실천가라고 했는가 사회복지사라고 안 하고 말이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다 되죠. 졸업하면은 일단 뭡니까? 자격은 뭡니까? 2급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2급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1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앞으로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내서 그 위에 1급보다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국가에 의해서요.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전문이라고 붙인다기보다도 그 앞에 나중에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실천 영역이라든가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명칭을 좀 붙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고 있죠.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게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법에 의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따로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과 그 다음에 하는 실천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거를 받고 있죠.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좀 실천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사회복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천 분야의 현황에 대해 좀 보고 전망을 아까 중요하게 보고 그중 한 예로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그게 있습니다. 군사회복지학회, 군사회복지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는데 곧 그거는 학교 사회복지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처럼 그겁니다. 이 소셜워크이란 말을 참 번역하기가 힘이 들죠. 우리나라 말은 이게 사회사업으로 옛날에는 사회사업으로 했지만은 저는 이 사회사업으로 쓰는 데 대해서 번역하는 데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일반적인 신문을 보더라도 사회사업 한다 이러면은 뭘 합니까? 자선사업 하는 것하고 동일시하죠.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독지가가 돈을 좀 내면은 사회사업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한양대학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떡집 하다가 혹은 또 김밥 할머니가 노가지 하면은 김밥 할머니가 졸지엔 누가 됩니까?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셜워크,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소셜워크의 전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셜워크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회고 워크를 사업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사회사업으로 했는데 일반 우리나라의 이 정서상 단어는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교수들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요 단어를 번역하는 게 참 우리나라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일본말로 그대로 social work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리고 근데 참 중국은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소셜은 뭡니까? 사회고 그건 똑같잖아요. work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은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이다 해가지고는 공작으로 번역합니다. 공작. 우리가 공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공작을 붙여놓으면 또 이상해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사회 공작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북한에도 좀 밤에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중국에도 이거를 소셜 워크를 금년에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중국의 남경대학에서 국제 사회정책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 갔더니 올해 작년부터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중국에서 뭘 하냐면은 이 소셜 워크 제도를 지금 작년부터 기한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 늦어도 아마 10월, 11월 달에는 사회복지사 우리나라처럼 국가 자격 제도를 금년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요 최근 2년 동안에 말이에요. 중국에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사회학과에서 주로 있어요. 사회학과에 있는데 북경대학도 지금 사회학과 내에 이 사회 이 복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공으로 들어 있는데 이게 곧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회복지학과로 독립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인민대학은 이미 그 명칭을 뭐로 붙이느냐 하면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사회복지와 이 사회공작학과로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사회보장학과로 만들기도 하고 명칭은 또 또 복리라고 또 해요. 그래서 사회복리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복지라는 말을 안 쓰고 중국은 복리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요 최근 2년 동안에 거기 있는 북경사회과학원에 있는 사회복지 팀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장이죠. 거기는 뭐 사회과학원이 최고죠. 중국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 여자분인데 아주 당차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요 최근 2년 동안에 여하튼 사회보장학과든 사회복리든 사회공작이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명칭은 좀 달라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2년 동안에 171개가 생겼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지금 후진타오 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총리 전체가 조화사회라고 이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문에 봤죠. 중국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게 사실 중국 말로는 화회로 돼 있어요. 화회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번역을 조화, 하모니 사회, 하모니 소사이티, 영어로는 하모니 소사이티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 사회를 건설하는데 총매진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지금 10%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빈부의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사회주의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국유 기업을 물론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간 기업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빈부의 차이 그리고 또 이 연금 문제, 그 다음에는 보험 문제 있잖아요. 의료보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많이 그걸 할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보다는 한국의 경험을 중국이 많이 근대화되고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거는 보니까는 좀 안 좋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뭘 있느냐. 일본은 지금 사회정책하고 사회 소셜워크하고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대학이. 그래서 일본의 사회복지학과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로. 그래서 보건복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셜워크 중심이에요. 소셜워크의 이 중심이 요것만 돼 있는 게 사회복지학과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 있는 뭡니까? 처음에 만드셨던 우리 교수님, 그 일대 교수님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은요. 그분들 그래도 어떻게 성현지명이 있어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의 사회 정책 플러스 미국의 소셜워크를 합쳐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사회사학과로 했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식 소셜워크를 받아들여가지고는 플러스 여기다가 뭘 붙였느냐 하면은 유럽의 소셜 폴리시, 사회 정책을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두 개를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를 합쳐가지고 돼 있는데 일본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본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경대학이라든가 옛날에 학문적으로 잘 돼 있는 대학은 유럽식이었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면은 사회학과나 경제학과 내에 사회정책을 가르쳐요. 그 대신에 소셜워크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동지사대학 같은 데서는 역사가 한 100년 됐는데요. 그거하고 일본 사회복지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두 개 정도가 아주 그게 좋아요. 연구도 좀 잘하고 소셜워크. 근데 그 두 개는 소셜워크 플러스 나름대로 사회정책하고도 좀 같이 가미하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 두 개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요즘 보면 보건복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 폴리시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기껏해야 소셜워크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뭐 지역사회복지 학회는 또 그 일본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회가 거기 보면 일본에 보면은 사회정책 학회는 완전히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학회 있고 또 지역 사회복지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 3대 학회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중국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는 중국이 많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경험, 일본의 경험 보더니 중국에서는 뭘 택했겠습니까? 역시 한국이 좋다. 두 개를 합쳐놔야. 왜냐하면은 그 보십시오. 가령 그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그 고령 그 뭡니까? 수발보험. 이제 그죠. 일본은 개호보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수발에서 또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그 장기 요양보험으로 말이죠. 명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예 정확한 거는 아니까 요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법 이름이.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을 할 때 보험은 뭡니까? 소셜 폴리시죠. 사회 정책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주로 어떤 인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마이크로적인 여기 이야기하는 소셜워크를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소셜워크 이 스킬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을 알아야만이 정책을 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은 한국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뭡니까? 우리가 올해 뭡니까? 5회째 그걸 했죠. 사회복지사 자격 시험을 했는데 그거를 금년에 자기네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 뭡니까? 그 문의가 많이 와요. 제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급 그 시험 자격 그걸 할 때 제가 그때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복지부에.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많은 자료 일본에도 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NSW 그 워싱턴에도 제가 찾아갔고 그래가지고 이 자료들을 또 모으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격 그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래도 그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는 좀 힘들시겠지만은 사회적인 뭡니까 인정과 공인을 받게 되죠. 법에 의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까지 이제 더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교육과 또 더 많은 또 뭐 인턴십을 받아야 돼요. 전문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인턴십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요. 여하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소셜워크의 통합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인데 여러분들 소셜워크는 옛날 전통적인 소셜워크는 3대 방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케이스워크 뭡니까? 그룹워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 CONCD 여러분들 배우셨죠? 또 말이 없네. 아 지금 1학년이 있어요? 아 대부분이에요. 아 그럼 앞으로 배울 거예요. 저는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거는 뭘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개인의 문제.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하면은 뭐냐 말이에요. 뭘 하는 사람이냐. 딴 전문직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사는 뭘 하는 직종입니까? 가르치는 겁니까? 물론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부모들도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교사라고 한다면은 뭔가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교사는 가르친다. 오케이, 그거 뭐 맞아요. 그 다음 의사는 뭡니까? 고치는 거죠. 뭐 고치는 거는 또 뭡니까? 물건 또 삐뚤어진 거 고쳐도 의사입니까? 그거는 또 아니죠. 근데 고치는 거는 뭡니까? 뭘 고칩니까? 질병을 고치죠. 그래서 앞에 뭘 고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사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을 가르치죠.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근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뭡니까?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사회화 시킨다고 그러죠. 사회화를 가르치는 거죠. 사회화. 다시 말해서 남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남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사회학에서 사회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남을. 그래서 함께 사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거 다 가르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지식이죠. 그래서 교사는 또 교수들은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교사와 또 교수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또 가르칩니까? 지혜를 응용할 수가 있는 지혜를 또 주는 거죠. 그럼 그 지혜는 뭡니까? 본인이 그냥 떡 뭡니까? 그 사과나무 밑에서 떡 떨어지는 사과만 오장오장 먹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하려면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를. 그래서 학생들은 모름지기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달랑달랑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지혜, 응용을 대학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한평생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년 같으면 4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깨우쳐야 돼요. 여하튼 간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또 그리고 목사는 그 뭡니까? 성직자는 뭘 하시는 분입니까? 성직자는 뭘 주는 겁니까? 영혼의 문제겠죠. 영혼의 문제죠. 여하튼 간에 영혼의 그 문제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아까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 고쳐준다고 한다면은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대표적인 전문가가 또 뭡니까? 변호사든 이 법률가들이죠. 법률가는 또 뭡니까? 어떤 전문가예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규칙이죠. 최소한의 도덕률이죠. 그것을 정해놓은 일정한 그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합의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전문가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회복지사. 예. 도와주는 일을 하죠. 근데 뭘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길 가다가도 아무나도 다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야 그 사람은 다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럼 뭔가를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아까 고치기는 고치는데 의사는 뭘 고친다는 겁니까? 질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하는 대상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죠. 도와주는 거는 분명해요. 그죠?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요겁니다. 요거. 소셜 펑셔닝이에요. 소셜 펑셔닝. 사회복지사라는 게. 그래서 요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사회적 기능이라고 막 번역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본식 단어예요. 일본에서는 형용사에다 적을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형용사에 적을 붙이지 않고 그냥 명사처럼 그냥 붙이죠. 여러분 사회복지 원래 영어로는 뭡니까? 사회적 복지죠. 소셜 웰페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복지라고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죠. 그런 것처럼요. 적을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사회 책임으로 하는 게 좋고요. 사회적 보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회 보장이고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게 우리 한국의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일본식 거기에다가 막 미국식 해가지고 말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요. 여하튼 사회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능이라는 것은 펑션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ing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적인 뭘 해야 된다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반드시 사회 기능 수행으로 저는 이 번역을 해요. 사회 기능 수행. 그 다음에 그걸 할 때는 그래서 소셜 펑셔닝이 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소셜 펑셔닝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의 대처 능력과 환경적 요구 간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때 그 환경이라는 것은 나 외에 뭡니까? 다른 사람 플러스 뭡니까? 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환경이 있죠. 살아가는 공간적 환경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나 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크게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회 기능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 환경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 이것도 환경 요구라고 해도 돼요. 환경 요구.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뭐냐 하면은 이게 탈이라는 이 말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경적은 그대로 좀 붙여줬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되면은 환경 요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 환경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대처할 수가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사회 기능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대처를 잘 하게 될 때 사회 기능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다면은 부부 간의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마치 대부분은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죠. 대체적으로. 자기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게 또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뭡니까? 가능하면은 남에게 탓을 하는 게 대부분이 그건 뭡니까? 성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죠. 자기가 그러한 것은 남의 탓을 돌리는 기본적인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에고의 디펜스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보죠. 그래서 자아의 방어 기제의 형태로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의식이에요. 그 이야기할 때 그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가 유일한 것이 방어 기제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딴 시간에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대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 대처하지 못하는, 대처를 잘 하게 될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회 기능 수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회 기능 수행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역할과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역할, 롤이죠. 역할. 근데 사실 역할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은 좋은 말이 있었어요. 역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구실.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구실이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역할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역할이 아니죠. 역할입니다. 나눌 할부할 때 있잖아요. 역할. 내가 맡은 데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딱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이 구실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실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실은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떠한 그 지위에 맞게끔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역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그래야 이 사회복지사의 그 나중에 실천에 관련된 역할이라는 것은 남이 나로 하여금 나의 지위에 맞도록 기대하는 행동. 남이 나의 지위에 맞게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바라는 겁니까? 내가 바라서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남이 뭡니까?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는 게 첫 번째고 역할이라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위에 맞도록 그 지위에 맞게끔 기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대하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은 반드시 뭐로 나타내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은 뭡니까? 행동이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종은 뭡니까?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뭡니까?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공부는 뭐 하기 전까지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학문은 자기가 쓰기 전까지는, 글로서 쓰기 전까지는 학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잘해도 한 편의 논문을 쓰고 한 편의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위를 갖고 있어요.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젠더, 성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남성은 남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뭡니까? 여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꼭 지위라고 한다면 무슨 뭐 회사에 나와서 부장, 과장만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건 직업적 지위고요. 직업의 한 가지 지위예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어머니의 지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들의 지위가 있을 수가 있고, 딸의 지위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인데도 지위는 엄청난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백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그 지위에 걸맞게 남이 말이죠.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법 여러분들은 지금 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 사회적 기능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위는 뭡니까? 학생이죠. 그럼 학생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남이 학생이라는 지위에 맞게끔 기대하는 행동은 뭡니까? 코 골고 잘하는 건 아니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춤추는 것도 아니죠. 또 내가 또 여기서 어머니라고 말해요. 내가 또 집에 가면 가장인데 말이에요. 근데 가장은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역할은 뭡니까? 학생이에요. 그 학생의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여기 나왔지만은 뭡니까? 이 때로 그 역할에 뭘 합니까? 충동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남녀는 평등한다. 아까 부부 예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남녀는 평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뭘 생각합니까?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라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 모형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머니를 막 크게 막 감 지르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와서 아들이 딴 집에 있는 한 여성을 데려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는 역할을 배운 게 뭡니까? 아내는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내의 역할이라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역할이라는 데 대해서 말이에요. 남이 기대하는 그 역할을 자기 지위에 맞는 그것이 혼동스러운 게 너무나 많죠. 여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몰라서 사직 기능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잘못 알고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감정에 의해서 말이 격해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 소셜 펑셔닝이에요. 가령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은 누가 그거 합니까? 전문가는. 그런 임상심리사라든가 심리사가 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어떠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심리 테스트를 하죠. MMPI, 요즘 MBTI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전문가가 해야 돼요. 심리사, 요 안에 있는 무의식이고 뭐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를 하는데 우리는 대범하게 그거는 일부 약간은 우리가 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셜이라는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 남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환경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셜한 면이 있잖아요. 사회 기능이죠, 사회 기능. 이것에 대한 것을 가해 보니까는 심리학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생겼죠. 학문이. 근데 보니까 심리학은 그것만 맨날 앉아가지고 심리학자들은 여러분들 저 빈민촌 같은 데 가가지고 상담하라 하면 못해요. 우선 빈민촌에 가면 똥개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간이막문 하겠다고 가다 보면은 뭘 합니까? 개한테도 막 물릴까봐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소셜워커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찾아가요. 걔도 또 여러 잘 하고. 왜냐하면 환경을 이겨내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죠. 환경이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걔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좀 더 알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방문이라든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리사도 관리가 안 하고, 의사도 관리가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가정방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위에 그림은 어떻게 해도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앉고 또 위치는 또 이렇게 앉았을 때 마주 보면 안 되고, 그 90도로 옆에 앉게 하고, 또 그 앞에 보이는데 그림은 또 예쁜 정물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림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테스트 해가지고,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하는 게 심리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것밖에 못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깊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그걸 안 하니까는 이 전문적인 척도도 잘 못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안 하는 걸 해야죠. 안 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소셜워커가 생긴 거예요. 소셜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는 소셜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이콜로지. 심리적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물론 인간의 행동에는 심리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뭡니까? 다 심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더 위에 거를 해가지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다 자기 전문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사하고 우리 싸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때의 그 더 큰 역할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사회기능 수행이 누가 하는 겁니까? 소셜워커가 사회기능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아까 돕는 걸 한다고 그랬죠. 돕는 전문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역할이라는 개념이에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남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남성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남성의 경우는 직장에 있으면은 뭘 합니까? 또 이제 말단 직원이 돼가지고는 맨날 상사들한테 우중을 맞죠. 그리고 또 옆에 동료와의 관계는 경쟁에 들어가 붙죠. 또 승진을 하는데 또 점수는 얼마나 되고 골치가 아파요. 또 집에 오면은 또 뭡니까? 가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애들은 5월 5일 날 되면은 아빠 피곤해 죽겠는 나는 잠을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빠 오늘 어린이날은 뭐 어린이가 최고야 하면서 말이죠. 또 아빠 저 어디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가야 돼 하면은 막 그 눈을 또 일어나가 또 해야 돼요. 또 그게 또 그쪽에서 바라는 뭡니까? 역할이죠. 애가 또 바랄 때는 아버지로서 역할. 또 아내도 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모처럼 왔는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또 갑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영 죽을 지경인데 말이에요. 어제 밤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때는 이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이죠.
또 그러고 또 갔다 왔는데 또 피곤해가 있는데 또 하더니 아차차 하던 또 마누라 또 그 해요. 모레 또 우리 엄마, 친정 엄마 또 생일이야. 이러면서 또 거기 가야 돼. 아이고 막 완전히 쇼크를 받죠. 또 걸피기는 또 뭐냐면 또 이런 거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을 새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날 제가 또 장모한테 안 가면 또 이거 또 찍히거든요. 1년 내내 찍히니까는 완전히 이거는 막 몸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느 것부터 먼저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선택해야 될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등등. 이랬을 때 좀 더 그 합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어요? 아내하고 오늘 때 둘이를 비교를 해 주겠죠. 전문가 같으면 나는 죽겠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하고 솔직하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내가 그 다음날 당신 장모님 한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다음에 자기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발표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다음날 가면 안 되겠느냐. 꼭 그날 해야 되겠는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 남자의 자존심에서 또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막 시기질을 내죠. 나는 말이야 이런 내 밥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거기 가고 말이죠. 대부분의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또 아내는 또 섭섭하죠.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또 언제 또 처가를 안 그래도 그 전에 또 이래 되면 또 옛날 싸우던 게 또 생각나잖아요. 우리 처가를 또 옛날에 뭘 얕보더니 이제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또 혼자서 또 상상을 또 해요. 완전히 오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충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 수행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은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선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그게 인적 대상에 따라서 실천 영역에 보면은 거기 쭉 보십시오. 가족, 영유아, 아동 이런 것은 주로 뭐를 가지고 되냐면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쭉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기관 장소에 따라서는 의료 세팅에서 가면은 뭡니까? 의료 서비스 쪽이죠. 그다음에 정신건강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요즘 산업사회복지도 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주로 기업과 관련되죠. 산업복지는 크게 세 가지의 복지가 있어요. 기업복지, 노동자복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복지. 이런 것들도 다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교정사회복지. 이는 그 범죄, 비행, 학교사회복지. 그 다음에 군대, 종교, 공공사회복지. 이게 요즘 뭡니까? 사회복지 여러분 전문 그 행정 공무원들 있죠. 지금 이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9급부터 뭡니까? 계속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5급까지 완전히 승진하게 되어 있고 5급, 6급부터 4급부터는 뭡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서 그 전까지는 6급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5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은 똑같아요. 사회복지직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면은 사회적 급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급여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급여를 주로 주는 것이 주로 뭐냐면은 물질적이고 음식이라든가 쌀 같은 거 주는 거 있죠. 어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뭡니까? 또 이용권, 바우처 제도로 해가지고 이용권을 줄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이제 사실은 전문성이 더 있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고기를 주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고기 잡는 데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하는 것이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는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때 뭘 도와주느냐 할 때는 그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로 할 때는 뭘 주느냐 하면 그게 사회적 급여 프로그램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이때 물질에도 크게 두 종류로 돈을 주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은 현금을 주는 게 좋으냐 현물을 주는 게 좋으냐 이게 또 큰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으로 주면은 장점은 있죠.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대신에 가령
술 잘 먹는 사람한테 현금을 줘버리면 밥은 쌀은 안 사 먹고 뭘 합니까? 맨날 술만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물로 그냥 줘버리죠. 쌀로 줘버리죠. 그러니까 또 쌀을 갖다가 또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간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현금으로 주느냐, 현물로 주느냐. 근데 서비스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합니까? 상담을 해준다든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의사가 진단을 해준다든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가 배를 꾹꾹 말라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 대신에 약국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써라. 할 때 그거는 뭡니까? 직접 약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게 서비스죠. 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고기보다는 그 뭡니까? 고기 잡는 법,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 이런 걸 키워주는 게 서비스고, 사실은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잘해줘야 되겠지만은 더 큰 거는 뭡니까? 요걸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아까 사회 기능 수행을 잘해주도록 해주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사회복지를 더 잘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법이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래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로 하여금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에 더 쓰란 말이에요. 맨날 집 짓는 데 쓰지 말고 길 닦는 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회행동. 때로는 데모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막 항의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아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기능. 그래서 서비스 기능상의 또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화와 발달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하나는 치료, 재활, 사회적 보호 서비스가 있고, 하나는 접근을 촉진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회화 발달을 위한 서비스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이것을 성장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좁게 이야기하면은 성장을 위한 서비스고요. 성장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치료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주는 치료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접근 촉진 서비스는 뭐냐면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이 안 돼가지고 매치가 안 됩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근을 잘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한 서비스죠. 요즘 이야기하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연계 서비스 같은 건 다 여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들도 있는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체로 아실 거예요.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뭡니까? 치료고 하나는 뭡니까? 접근을 서로가 잘 해주도록 해주는 연계를 잘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 실전가의 그 역할이 있는데요. 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제가 여기에서 나타낸 거는 뭘 나타냈냐면요. 큰 세 가지 무더기가 있습니다. 가능하게 하는 자, 촉진자, 동료 모니터 요것의 역할은 요 세 가지 역할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로 이게 뭐냐면은 자원 관리와 관련된 역할입니다. 중요한 자원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자, 옹호자, 소집자, 중재자, 행동가, 촉매자 이쪽은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일종의 사회적 아까 접근하고 행동하는 접근과 행동의 역할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근하고 행동하는 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놓는 거 있죠. 교육하고 훈련하고 조사자 확인하는 이쪽은 주로 뭐와 관련되냐면 이건 교육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주로 크게 보면은 자원 관리 그다음에 뭡니까? 행동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그렇게 크게 보면은 바운다리를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현재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분야와 관련해서 딱 정해져 있는 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라 하면 또 여기 생활보호법 잘못 했는데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제가 잘못 안 고쳤는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 모자복지, 영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잔뜩 법이 있죠.
요 법에 있는 그 대상자들도 다 들어가고, 이 특례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일제 일본군 위안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에 있는 그분들도 다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모금법,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장애인, 쭉 이런 등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대상자들이 다 사회복지사법의 그 대상자가 다 돼요.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뭡니까?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죠. 이분들만 살고 있는 데가 저쪽 어디입니까? 남양주인가? 거기 있어요. 그 무슨 집인가 있죠. 나눔의 집인가? 예, 나눔의 집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분들 사시는데요. 그 요즘 뭐 이제 이분들 많이 녹음을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요즘 문제 뭐 유엔에까지도 이제 이게 보고가 될 정도로 알려지는데 다 우리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에 실제로 사회복지사 활동하고 있는 그 실천 분야가 보면은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 뭐 여성복지지도원, 뭐 전담 공무원들 이 등등은 주로 정부 베이스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 영역에서도 보면은 상담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사업 같은 것도 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 사회복지 영역은 지금 있는데요. 이 학교 사회복지 영역은 지금 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죠.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해가지고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6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빈곤을 퇴치하는 데, 대물림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의 논문에 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후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세 이전에 시켜주는 것이 빈곤을 막는 데는 중요하다는